익절 신고합니다. 익절맨 4호 세력주 프로파일링에 막주한 임무를 받고 채널에 배정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익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면서 매수로 좀 바뀌고 여기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는데 결국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보조금 폐지 우려가 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내용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주식들의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왜 갑자기 흔들리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몇 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양이나 에코프로 BM 두 종목 모두 개별적인 이슈들이 많지만 결국 다른 영상들과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넓게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 자, 지금 2차전지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는 논리들이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과도 무관할 수는 없겠죠. 꾸준하게 어떤 추세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수급이 들어와 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 여기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면서 그러한 심리가 좀 더 부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전기차 화재죠.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에 2차전지 산업이 조금 그나마 열리려고 했던 게 싹 다 닫혀버렸죠. 그냥 닫히기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불신, 2차전지 아직은 안 되나 보다, 진짜 위험한 건가? 그러면서 보험료에 대한 우려, 일부 주차장 진입에 대한 제재, 정말 일파만파로 일이 커져버린 거죠. 아니, 주가 상승에 있어서 호재가 쏟아진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시장의 관심이 온통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리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특히나 주식시장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번 이러한 인식이 서버리면 이게 또 잊혀지는데 한참 걸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나올 때마다 어때요? 매번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적이라는 숫자, 투자 포인트의 핵심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는 논리.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최근 2차전지의 하락이 오고 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오는 11월 5일 해리스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해리스는 민주당 진영이고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때문에 각 당의 지지하는 정책에 따라서 덩달아 국내 산업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워낙 두 사람이 시장 정책에 있어서 정말 첨예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끼칠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어때요? 머스크가 아예 그냥 트럼프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쟁점은 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IRA는 지난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한 뒤에 발의가 됐는데, 이 IRA는 태양광, 풍력발전,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를 포함하고 있죠. 자, IRA 발의 당시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 IRA의 세부 조항인 AMPC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 이 AMPC에는 일단 기업이 배터리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의 투자금을 보조금으로 일부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맞습니다. LG엔솔이 이번에 받은 수혜액이 4,660억, 삼성 SDI 같은 경우 내년에 8천억 정도 되니까 사실 금액으로만 따져봐도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AMPC에 대한 높은 의존도. 현재 미 대선 공약으로 트럼프는 IRA 폐지를, 해리스는 현행 유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계는 어때요? 덩달아 초비상이었죠. 사실상 미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연구원에선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소통방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한 번씩들 꼭 챙겨보시고요. 자, 미 대선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업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전기차가 아주 치명적인데 양쪽 공약의 가장 큰 차이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 그리고 환경 규제. 먼저 해리스는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 IRA 전기차 구매 제조 보조금을 유지하겠다. 반면에 트럼프는 뭐냐? 전기차 필요 없다. 미국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불리하다. 정부 지원 줄이고 폐지해라. 자, 여기에 자동차 관세도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주요국에 대해선 지금의 수준을 유지해라. 반면 트럼프는 미국이 아닌 다른 데서 만든 차는 최대 100% 관세. 자, 이처럼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근데 또 가끔 이럴 때 보면 트럼프가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쵸? 자, 아무튼 결국엔 공약일 뿐이고 소통방에 올려드린 2차 전지 대응 보고서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상하원을 장악해도 전기차 업황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보는 게 일단 IRA 폐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에선 이미 18명의 하원 의원과 의장이 IRA 폐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고 또 현재 민주당과 박빙인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의석수 차이는 그냥 몇 석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RA를 전면 부정하는 반대 입법은 사실 불가능하다. 자, 그래도 뭐 중국한테 유리한 일부 예외 조항 같은 거 이런 건 뭐 조기에 폐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연비 규제 대폭 축소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그때하고는 또 업체들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기차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됩니다. 결국 미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IRA 보조금만 살아있다라면 미국 시장의 업황 개선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내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K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전망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물론 각자 개인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너무 한 가지 종목에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꼭 계세요. 사실 정말 위험한 전략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식을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그 계기는 알 수가 없지만 주식을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투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내가 가진 자금이 적거나 혹은 확실한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속된 말로 몰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비중이고 뭐고 난 잘 모르겠고 그냥 한 종목에 전부 넣었다 뺐다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단타 성향들이 많으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려고 그런다기보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 아는데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죠.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그중엔 인터넷 강의나 책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이 뜬대, 아니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대충 인터넷 찾아가면서 어플 깔고 매수 매도 사는 거 파는 것만 대충 배우고 그런 상태에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라 제 주위에도 정말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볼 때마다 묻죠. 요즘 뭐가 좋아? 그게 어떤 기업이고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종목명만 알려달래.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진짜 많으세요, 이런 분들. 결과적으로 돈은 벌었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돈 벌었겠어요? 이런 투자, 뭐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말까지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죠. 정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책상에 앉아서 매매 기법부터 차트 분석까지 처음부터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보통의 투자자들, 흔히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나 또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거나 참고만 해보셔도 그게 다 공부가 되는 거고 그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시간이 남아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 전략서를 만들어서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구나, 이런 이유로 이런 섹터에서 종목을 찾고 미리 들어가는 거구나, 비중은 왜 여기는 30%고 여기는 40%일까, 이런 전략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단순히 돈 떠먹기 게임이 아니에요. 멋모르고 덤볐다가 손실난 거 복구하겠다고 넣고 또 넣고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본인만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깡통 차는 분 정말 여러 봤어요. 그래도 제가 주식을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이 꼴 저 꼴 다 봤겠죠. 근데 또 걔 중에는 여성분인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20%, 또 저기 한 30%. 중간중간 체크도 잘 못하셔. 왜? 식당을 하느라고. 근데 제가 매달 투자 전략서를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서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근데 2달 후에 문자가 떡하니 오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식사 한번 하러 오시라고. 대구 분이신데 우연히 영상을 본 것도 본 거지만 주식을 내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번 게 처음이래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시작이 나이스했던 거죠. 자, 제가 주식을 하면서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서를 보내드리면 그래도 스스로를 좀 내려놓고 쉽게 인정을 하고 비슷하게 따라는 해보시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귀가 너무 얇고 성격이 급해. 이 종목 이때 들어가라더니 왜 안 올라? 빠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라고? 근데 언제 올라? 이거 안 올라? 그리고는 못 기다리고 매도. 그래 봐야 이게 2, 3일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전략서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고작 2, 3일 지켜보고 빼버린단 말이죠. 그 후에 재료들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사실 겁니다. 근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지수가 바닥을 치고 여기저기 파란불에 곡소리가 나올 때, 이럴 때 청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남들은 물량 던지고 난리가 났을 때 이럴 때를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해야 남들과는 다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문자로 소통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꼭 따라하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투자 전략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익절!